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전력들 중에서 세계 최강 미군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한 자랑스러운 경전차가 있습니다. 바로 K-21 105 보병 전투 차량인데요. F-22A 랩터를 만들어낸 그 유명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요청으로 미 육군의 MPF 사업, 경량 중무장 장갑 차량 사업에 대한민국 하나 디펜스의 K-21 105형이 참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2016년 들려온 바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 국경 고산지대에서 15식 경전차를 내세운 대륙과 대치 중인 인도 육군이 긴급하게 경전차를 도입하려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K-21 105 경전차가 350대나 수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기에 대륙의 관영 매체들은 근거도 없는 말로 우리의 K-21 105를 까내리고 있습니다. 인도 한국 전차를 사들여 중국에 맞선다. 한국 전차에 얼마나 많은 구멍이 있는지 자신도 모를 것이라는 말로 우리 화를 돋우고 자신들의 15식 경전차에 비해 K-21 105가 형편없는 무기라며 인도에게 꿈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15식 경전차가 우리의 K-21 105 경전차를 압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K-21 105 경전차를 까내리는 대륙의 주장. 저번 달인 5월 19일 대륙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인도가 도입하려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K-21 105를 까내렸습니다. K-21 105는 우리군의 K-21 장갑차에 30mm 기관포 대신 105mm 주포를 장착한 경전차인데요. 한국 군사 기술은 최근 수년간 상당한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까지 기반이 약하다. 외국 군사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고도는 2000m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지대 산악 시험조차 못한다. 4000m 고온에서 현장 테스트를 마친 15식 경전차와 경쟁하겠다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K-21 105 경전차로 중국의 15식 경전차를 대적한다는 것은 한국의 환상에 가까울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나 대륙이나 일반 전차보다 60% 정도의 중량을 가지는 경전차를 쓰는 이유는 이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산지대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산지대와 같은 자연 환경에서는 기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희박한 공기 때문에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있어 무거운 주력 전차들이 활약하기 어렵습니다. K-21 105 경전차 대 15식 경전차의 기동성 비교. 대륙의 자칭 군사 전문가라는 익명의 누군가가 말하는 것. 4000m 고온에서 현장 테스트 결과 15식 경전차가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다는 자신감은 그들이 신기술이라고 우기는 터보차저 기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터보차저라는 기술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일반 차량용 엔진에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량 중에도 이 터보차저가 적용되어 순간적으로 추력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차량 엔진의 배출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공기를 훅 하고 빨아들이면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이 발생하는데요. 그 압력을 뿜어내 차량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기술을 두고 터보차저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디젤 엔진은 고도가 1000m 높아질 때마다 출력이 약 10%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터보차저가 적용된 엔진의 경우 출력의 감소가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식 경전차의 디젤 엔진에 이 터보차저 기술이 적용되기는 했으니 일단은 잘했다고 얘따 관심하고 박수 한번 쳐줘야겠는데요. 15식 경전차가 인도 대륙 국경지대에 험준하고 산소가 희박한 지형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는 것과 현지 운용을 통해 능력이 검증되었다는 점은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15식 경전차의 기동력이 K-21 105보다 우위에 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15식 경전차에는 9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데 K-21 105 경전차는 750마력 D2840LXE V10 디젤 엔진을 사용합니다. K-21 105 경전차에 D2840LXE V10 디젤 엔진에도 마찬가지로 터보차저 기술은 적용되어 있으며 중량이 25톤으로 가벼운 덕분에 15식 경전차에 비해 마력이 낮아도 최고 속도 시속 70km라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데요. 최근 국내 독자 개발한 ISU를 현수 장치로 바꾸면서 야지 기동 속도가 시속 40km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륙에서는 자신들의 15식 경전차가 고온지대에 K-21 105에 비해 압도적인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딱히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두 전차의 화력 비교. 전차라면 뭐니 해도 화력과 방어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15식 경전차의 화력은 어떨까요? 현재 대륙의 15식 경전차는 주포인 105mm 강선포에서 사거리 5km의 대전차 미사일 GP2를 발사하는 것 말고는 성능이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GP2 미사일은 30년 전에 개발된 러시아제 국해 116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균질 나변 강판 500mm 정도까지는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대전차 고폭탄두를 사용하는데요. 대전차 고폭탄두는 포구 속도와 거리에 관계없이 관통력이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차의 방어체계인 반응 장갑에 취약하다는 단점, 장갑 두께와 각도에 따라 관통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5식 경전차의 주포는 1980년대 영국에서 기술을 들여와 면허 생산했던 L7 계열의 주포와 같은데요. 우리의 K-21
K2105 경전차는 포탑으로 벨기에의 고성능 포탑인 존 코커릴 디펜스사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이 105mm 주포는 다양한 스마트 탄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거리 5km 이르는 주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인 펠러릭 105를 발사할 수도 있는데요. 펠러릭 105는 이중 성형 작약 탄두, 즉 텐덤 탄두가 적용되어 탄두 2개가 시간차로 폭발합니다. 덕분에 적 전차의 포탄 방어 체계인 폭발 반응 장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미사일은 550mm 이상 두께의 전차 장갑판까지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15식 경전차뿐만이 아니라 대륙의 주력 전차인 96식 전차마저도 위협할 수 있는 화력입니다. 포의 구경이 같은 만큼 K2105 경전차와 15식 경전차의 화력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스마트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K2105 경전차가 좀 더 화력 면에서는 이점이 있는 듯한데요. 특히 강력한 위력에 K237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96발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 상대의 반응 장갑을 무력화시키는 이중 성형 작약 탄두가 적용된 펠러릭 105를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15식 경전차에 비해 유리해 보입니다. K2105 경전차와 15식 경전차 모두 반응 장갑을 설치한다고 봤을 때 K2105 경전차는 15식 경전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반면 일반 대전차 고폭탄 탄두가 사용되는 GP2 미사일은 K2105의 반응 장갑에 의해 쉽게 무력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전차의 정확도 비교, 주포의 화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15식 경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는 어떤 것이 사용되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륙의 주력 전차인 개량형 96식 전차에 최신 전차 기술이 집약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15식 경전차에 쓰이는 사격 통제 장치 또한 그와 비슷한 성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96식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가 보여준 정확도가 정말 바닥 수준이라는 점인데요. 96식 전차는 매년 러시아에서 열리는 군사 스포츠 경연 대회인 탱크 바이애슬론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명중률을 보였습니다. 포를 쏠 때마다 앞뒤로 크게 흔들리며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아군의 전차를 잘못 공격해 파괴해버릴 수도 있을 판이었는데요. 15식 경전차는 차체가 33톤이며 증가 장갑을 장착했을 때는 36톤으로 경전차치고는 꽤나 중량이 나가는 편이지만 96식 전차에 비해서는 가벼운 만큼 더 크게 흔들릴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대륙의 저성능 사격 통제 장치와 함께 이 춤추는 반동이 만나면 환상의 댄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K2105의 사격 통제 시스템 FCS는 6km의 탐지 거리와 3km 식별 거리를 가집니다. 라만 레이저 거리 측정기, IFF와 풀 3세대 연령상 기반의 차장 조준경, ICPS와 포수 조준경, IGPS를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 차장 조준경 파노라믹 기능과 헌터 킬러 기능까지 있어 보병 전투차뿐만 아니라 3세대 이상급의 전차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목표물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추적하는 고성능 장치인데 상당히 전투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전장 상황은 차량 간 전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부대 내 차량들이 공유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해당 정보를 안에 탑승한 보병들에게 차량 내 15인치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원활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장 정보 시스템 BM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훈련을 위한 통합형 훈련 시스템까지 있어 차장, 포수, 조종수의 훈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전차의 방어력 비교, 마지막으로 방어력은 어떨까요? 방어력만큼은 15식 경전차가 K2105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K2105 경전차는 무게도 25톤으로 가볍고 튼튼한 복합 적층 구조로 만들어진 차체를 보유하고 있다지만 차체 자체가 보병 전투차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무게에 비해 덩치가 클 뿐 장갑의 방어력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야겠는데요. 하지만 K2105는 8톤가량 중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방안이 적용될 경우 일반적인 15식 경전차와 같은 무게인 33톤까지 증량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벨기에 코커리사의 포탑 또한 경전차용으로 무게를 최소한으로 줄인 포탑이라 방어력은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K2105 차체의 방어력은 측면이 14.5mm 기관총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고 정면은 30mm 기관포 정도만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인데요. 모듈식 복합 장갑으로 방어력을 높였지만 기본적인 장갑 자체가 얇아서 30mm 철갑탄을 막아내는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추가 장갑을 달 경우 중량이 36톤까지 나가는 15식 경전차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K2105의 105mm 포탄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K2105와 15식 경전차의 싸움은 누가 먼저 쏴서 누가 먼저 맞추느냐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차 간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작전 지형과 서로 간의 전략, 전술 및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15식 경전차와 K2105 경전차 중 누가 이기느냐를 따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방어력 외에는 모든 부분에서 앞서는 K2105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쪼록 대륙의 무기들이 항상 그래왔듯이 15식 경전차의 실제 성능도 카탈로그상의 스펙만큼은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